사람에 주목해보는 시간이죠. 아침엔 피플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두 명이에요. 먼저 김용현 전 장관이죠. 가장 최근 헌재에서 본 모습입니다. 김용현 전 장관 왜 나왔는지 기사 같이 볼까요? 김용현 법원 난입 30명의 애국전사 수십만 원씩 영치금. 네. 김용현 전 장관 본인도 지금 영어의 몸이에요. 지금 안에 들어가 있는데 본인이 서부지법 사태, 그 당시 서부지법 난동 사건으로 지금 들어가 있는 30명에 대해서 애국전사입니다라고 오히려 본인이 영치금을 수십만 원씩 보냈다라는 거죠. 어떻게 알았느냐? 본인이 직접 편지를 썼습니다. 뭐라고 썼는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애국국민 여러분,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과분한 영치금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라고 하면서 서부지법 60여 명의 애국전사들이 있었다. 이 청년들 비록 지금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구국정신, 애국심 오래오래 기억되도록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제가 조금이나 위로가 되고자 여러분들이 주신 이런 이 소중한 영치금을 이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라고 하면서 본인이 받은 영치금을 쪼개서 거기에 본인 돈을 보태서 30명에 대해서 영치금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노원명 위원님, 예. 지금 김용현 전 장관은 서부지법에 난입한 30명에 대해서 애국전사, 구국정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 얘기는 서부지법 난입했었던 그 당시 사건에 대해서 잘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뭐 애국자라는 표현을 쓰시지 않았습니까? 네. 우리 김 장관께서 거기에 대해서는 뭐 굉장히 불쾌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아마 많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지만 뭐 본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고마운 사람이라고는 하겠죠. 본인 입장에선. 예, 그런 면에서는 그 사람을 갖다가 뭐 애국자라고 하는 걸 가지고 밖에서 뭐 어떻게 말하든 간에 본인으로서는 본인 지금 현재 굉장히 지금 뭐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본인과 대통령을 위해 가지고 인신 구속을 무릅쓴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굉장히 동지적 그런 유대감으로 아마 바라볼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물론 김 장관이 지금 영치금을 보낸 거 그 자체는 굉장히 좀 비판의 여지가 있죠. 왜냐하면은 지금은 좀 자숙해야 될 때이고 또 본인이 또 이렇게 또 풍파가 지금 이렇게 심대한 상황에서 네. 저렇게까지 정치적인 행위를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어떤 지적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노 의원님 말씀은 본인 입장에서 김용현 전 장관 입장에서는 어떤 동지적 유대감도 있을 수 있고 본인한테 뭔가 좀 더 힘이 내 편 들어주는 사람에 대해서 상당한 고마움을 좀 느끼지 않았겠느냐라는 취지의 지금 말씀이에요. 오늘 만평이 그래서 어떤 만평이 나왔느냐 이런 게 나왔습니다. 만평 같이 볼까요? 네, 서부지법 난동 피의자. 네, 근데 여기에 지금 5만 원짜리가 옷빈으로 걸려 있어요. 마치 훈장처럼 현금 5만 원짜리가 걸려 있더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애국 청년들에게 영치금 보냈다. 전 국방장관 김용현. 네. 훈장을 여기 볼까요? 무공 훈장이라도 달아주고 싶을 듯이라는 문구도 같이 만평 끝에 실렸습니다. 근데 사실 여기서 좀 의아한 게 김용현 전 장관이 사실 그동안 손편지를 쓴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에요. 뭐 이번에 영치금까지 보내기도 하긴 했습니다만 장현주 변호사님, 네. 김용현 전 장관 사실 저희가 좀 뭐 되게 옛날처럼 좀 잊고 지내는 부분이기도 합니다만 처음에는 본인의 이 영장실질심사를 기다리면서 자살 시도가 있어서 사실 다들 깜짝 놀라는 상황도 있었었는데 그때의 상황과 연일 손편지를 쓰면서 영치금을 보내는 지금의 상황 왜 이렇게 달라졌느냐라는 거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겁니다. 네. 지금 뭐 앞서서도 계속 이야기가 나왔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좀 보수 진영의 위기감 속에서 보수 진영이 좀 결집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여론의 흐름이 바뀌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판단도 있는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그런 개인적인 판단이 있거나 혹은 이 재판 과정에서 외부에서의 어떤 장외 여론전이 필요하다라는 전략이 있다고 하더라도 저는 애국전사라는 표현 자체는 부적절한 것을 넘어서서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진영을 떠나서요.
법원에 난입해서 폭력 사태를 벌이는 것, 이건 절대로 용납될 수가 없는 문제거든요. 사실상 법원은 법치주의 최후의 보루이고 국가의 시스템을 또 마지막으로 또 지켜주는 그런 곳이기도 한데, 이곳에 가서 그런 폭력 사태를 벌였다는 것 사실 용서받기도 어렵고 당연히 엄하게 처벌해야 되는 범죄임에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김용현 전 장관이 애국전사다 이렇게 칭하면서 영치금을 나눈다라는 부분들을 밝힌 것은 어찌 보면 본인을 지지해주는 또 극렬한 지지층들에게 잘못된 시그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건 정말 자제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자칫하면 독려해주는 것 또는 앞으로도 이렇게 해달라는 것처럼 잘못된 시그널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이렇다고 한다면 아무리 김용현 전 장관이 지금은 구속되어서 형사 피고인이 되어 있지만 네. 전직 장관 아니었습니까? 전직 장관으로서의 어떤 국가적인 책무를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은 뭐 본인의 인정이나 뭐 어떤 이익이나 뭐 이런 진영이나 이런 부분들을 떠나서 국가의 존립이라든지 국가의 기본 시스템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앞으로 자제되어야 된다라는 생각 듭니다. 네. 국가 기본 시스템에 관한 것인데 혹여나 다음에도 또 이렇게 해달라라는 잘못된 시그널을 주게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이었어요, 노 의원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렇게 또 비판적으로 해석할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드는데요. 네. 뭐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뭐 그렇게까지 깊은 정치적인 계산에 의해서 했다기보다는 거기까지 생각 안 했을 것이다. 예, 뭐 그 애국이라는 말은 제가 생각할 때도 부적절하긴 합니다만, 그러나 뭐 애국이라는 기준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시대에서 따라 달라지고 또 뭐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를테면 그 뭐 일제 시대 때 독립운동했던 사람들도 우리가 볼 때는 애국이지만 네. 당시 기준에서는 그 범법행위였으니까요. 물론 뭐 지금 김영현 국방장관이 하는 말이 옳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여러 가지 해석의 여지가 있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김용현 전 장관 입장에서 본인이 생각할 때 애국이라고 생각하니 그런 표현을 썼겠지만 문제가 있다라는 취지로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다만 이 애국의 어떤 뜻에 대해서 시대에 따라 좀 변할 수 있다는 이런 부분은 개인적인 의견임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 김용현 전 장관의 영치금 이게 어떻게 사회적으로 해석이 되느냐 여부 거기까지 생각을 안 했을 것이다라는 말씀하셨는데 거기까지 생각을 해야 되는 거겠죠. 왜? 전직 국방장관이었으니까요.